자, 이번 수업 시간은 독후감을 창의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업을 듣고 창의적으로 실제 독후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어떻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해야 하는지 크게 순서 5가지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책을 읽게 된 계기를 써야겠죠. 이거 필독서라서 읽었어 이런 거 말고, 필독서일지라도 나름대로 여러분의 어떤 평소에 어떤 생각이나 혹은 사회의식, 요새 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되게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계기를 적절히 쓰시고요. 다음 두 번째, 읽고 나서 인상 깊었던 구절, 장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만 적어봐라. 보통 이게 이제 여러분이 많이 쓰는 건데요. 이게 요약이에요. 여러분한테는 이제 요약을 많이 하는데, 독후감이 이제 10줄을 쓴다면 보통 여러분이 이제 요약을 한 8줄이나 9줄 쓰고 한 줄을 이제 느낀 점을 쓰는데, 이런 독후감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 특정 책을 읽어야 된다면 네이버 지식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급해 누가 요약 좀 올려주세요 하면 누군가 올려주겠죠. 그럼 여러분이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에서 적절하게 편집하고 느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가장 여러분한테 인상 깊었었던 그런 내용을 하나만 적으세요. 하나만. 두 개까지는 좀 봐줄게요. 하나나 2개, 진짜 많으면 3개. 그래도 하나를 적을수록 더욱 수준 높은 독후감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인상 깊은 내용을 가지고 3번째를 하는 거죠. 그게 내 진로나 관심 분야와 어떻게 관련시킬 수 있는지,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이런 내용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전체 10줄을 쓴다면 요 3번은 3줄 정도 쓰면 딱 좋겠습니다. 2번은 2줄, 1번은 1줄 정도.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읽었었던 책이 예를 들어서 김동인의 감자, 뱃다라기, 이런 소설을 읽었다면 그 소설,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쓴 그 소설의 내용이 나의 진로, 나는 인공지능이야. 그때는 인공지능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읽고 내 인공지능 공부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혹은 관심 분야가 나는 저출산 고령화야. 그때 무슨 저출산 고령화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읽고 내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이 됐는지, 그런 내용을 쓰는 게 독후감을 이제 창의적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에 4번째, 자, 이렇게 창의적으로 읽었다면, 그래서 난 추가적으로 뭘 해봤는지, 실제로 해봤을 거니까 책을 읽고 나서 다음에 아직 뭘 특별히 해보진 못했지만 앞으로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를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요것은 한 석 줄 정도 이렇게 쓰면 좋겠죠. 30% 정도. 그래서 나는 무엇을 조사하고 뭘 탐구하겠고, 누구를 좀 만나봐야겠고, 어디 가봐야겠고, 또 다른 책을 더 읽어야겠고,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래서 위에 이제 3가지, 요 3가지입니다. 2, 3, 4. 요 3가지 활동을 통해서 생겨난 궁금증과 의문을 질문 형태로 3개 정도 만들어 봐라. 하나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은 이제 우리 인간이 이제 생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호기심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이 이제 창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질문, 이 질문을 만드는 능력을 이제 키워줘야 됩니다. 당연히 이 질문은 여러분 스스로한테 이제 던지는 질문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독후감을 쓰면 좋겠어요. 자, 2번째. 자, 그러면 다음 자료를 읽고 독후 활동 실제로 해봅시다. 자, 요 책은, 자, 요것은 이제 저하고 제 동생이 같이 쓴 책입니다. 이제 빅히스토리에서 나온 책인데요. 세상은 어떻게 끝이 날까?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좀 연구해서 이제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결해서 가장 관련이 있는 거 하나 좀 뽑아왔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책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이 책 한 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 내용이 이제 책 한 권이라 생각해서 이 책을 읽고 실제 앞에서 얘기한 독후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비단길을 통해 중국에서 유럽으로 비단, 도자기,
제지술, 화약, 나침반, 중국의 이제 4대 발명품들이 다 이제 전해지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다 배워요. 근데 이제 없는 게 있죠. 천연두 바이러스도 함께 전해졌다. 이게 이제 천연두 바이러스입니다. 끔찍한 전염병이었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17세기까지 천연두로 매년 4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천연두의 증상은 온몸에 수포가 생기고 고열에 시달리는 것인데 심하면 사망에 이르며 그 치사율이 30%에 달한다. 100명 중에 30명, 3명 중에 1명이 죽었다 이겁니다. 엄청난 치사율이죠.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책을 읽었다 칩시다. 그러면 자, 여러분 첫 번째 읽고 나서 인상 깊었던 구절, 장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만 적어봐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책 내용이니까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거, 비단길을 통해서 이런 것만 나는 이제 비단만 건너간 줄 알았더니 바이러스도 이렇게 갔었다. 이런 게 참 이제 재미있다. 역사를 이제 바라볼 때 어떤 물건을 비단길에서는 이제 장사하는 그런 길이었으니까 물건을 옮기는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바이러스도 옮겨갔다. 이런 생각 참 재미있다. 이렇게 이제 적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나의 진로 관심 분야와 연결해서 어떤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었는지 적어봐라. 자, 나의 진로. 자, 진로가 여러분 다양하죠. 예를 들면 나는 이제 요리사가 될 거다. 나는 요리사가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요리사가 됩니다. 요리사가 되는 학생이 이런 전염병과 관련된 책을 읽었어요. 이런 구절을 읽었을 때 그러면 내 분야와 어떤 관련이 있지? 여기에는 이제 여긴 요리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걸 연결시키는 거죠. 이질적인 것을, 서로 다른 것을 연결시킬 때, 융합할 때 창의성이 드러납니다. 독후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얘기 쓸 수 있겠죠. 요리를 하는데 세균이나 혹은 바이러스가 이제 살아남지 않도록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나는 좀 개발해 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독후감을 쓸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나는 CEO가 되겠다. 뭐 이런 애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내용에는 경영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CEO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전염병 얘기네. 그러면 전염병이 창궐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왜 어려워지는지 되게 다각적으로 한번 분석해 봐야겠다. 뭐 이런 거. 혹은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그 각각의 이제 해결책을 내가 한번 마련해 봐야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다. 뭐 이런 것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앞으로 무엇을 더 해보고 싶은지 적어보자. 그럼 자, 전염병과 관련된 것을 이제 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앞으로 이게 참 재밌네. 이제 전염병의 시각으로 지금까지 내가 배웠었던 한국사 역사를 한번 새롭게 창의적으로 한번 봐보자. 혹은 역사 중에 전염병과 관련된 부분만 뽑아서 한번 정리해 봐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를 쓸 수도 있겠죠. 다음에 위의 세 가지 활동을 통해 생겨난 궁금증과 의문을 질문 형태로 한번 하나만 이제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바이러스가 이렇게 몸속에 있구나. 그럼 내 몸속에 바이러스가 도대체 몇 마리나 있는지 혹은 몇 종류나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찾아볼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바이러스가 혹은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보면 뭐 배달하는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혹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아마존 같은 그런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은 주가가 아주 폭락했는데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런 것도 그런 게 참 돈이 되는구나. 혹은 뭐 넷플릭스나 뭐 어떤 클라우드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거, 혹은 이제 화상회의 하는 그런 어떤 사이트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되게 대박을 쳤다. 뭐 그런 거 한번 찾아봐야겠다.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져도 좋습니다. 자, 이런 식을 다 이제 정리해서 독후감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요 5가지 차원에서 실제로 독후감 작성해 보면 좋겠습니다.